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사고 데이터 이용 CITS를 통한 자율주행차 TOR 지원 방안 연구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2030년에는 신차의 50% 이상이 자율주행차라고 예상될 정도로 자율주행차의 보급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로드맵 2.0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2027년에 레벨4 승용차와 상용차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저희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CITS입니다. CITS는 기존의 ITS가 가지고 있었던 즉시 대응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나온 시스템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CITS는 다음과 같은 도로 인프라와 다음과 같은 차량 단말들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CITS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과연 필요하냐? 자율주행차는 그냥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자율주행차 도입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드릴 때 레벨 4라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는 기술의 완성도와 자율주행 정도에 따라서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나뉘게 되는데요. 앞으로 많이 도입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고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나 핸들을 잡아야 한다라는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속도로 진출 입구, 톨게이트 구간 등 주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운전자에게 다시 차량의 제어권을 가져가 달라라고 요청하는 제어권 전환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TOR입니다. 현재 TOR 관련 규정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해당 구간 진입 1km 전에 TOR을 요청해야 하고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는 센서로 인식한 후 1초 이내에 TOR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영체계 및 교통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설정한 규정으로 자율주행차의 성능에만 의존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TOR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TOR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TOR 전달 방식, 운전자 반응 속도, 그리고 TOR을 요청받았을 때 운전자의 심리 등 이론적인 단계에서의 연구가 많았고 실제 고속도로 상황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속도로 TOR 운행 구간에서 기존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위해 고속도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TOR을 보조하기 위한 CITS 규정을 설정하는 것을 이번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우선 다양한 도로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선 길이가 충분히 길어야 했고 교통량당 사고 건수가 충분히 많아서 사고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노선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만족시키는 곳이 서해안 고속도로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노선 길이가 총 336.6km로 충분히 길었고 나들목 28개소, 분기점 11개소, 터널 18개소, 그리고 휴게소 20개소로 이루어진 고속도로입니다. 저희가 교통사고 분석에 사용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데이터는 2017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된 고속도로 교통사고 데이터로 해당 데이터는 사고 일자, 사고 시간, 노선명, 이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중 사고 위치를 나타내는 이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고 CRP라는 분석 기법을 통해서 고속도로 사고를 분석하였습니다. CRP란 단위 거리당 사고 밀도를 그래프에 그려서 해당 노선 내에 사고가 잦은 지점을 도출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기법으로 우연에 의한 사고 위험도의 과다 추정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 위험 구간의 정밀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분석 기법입니다. CRP 분석을 위해서 저희는 파이썬을 이용하였고 중간에 부동 소수점 방식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하였지만 데시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1차로 저희가 CRP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차 분석 결과는 도로의 선형이나 구간의 특성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사고 위험도가 너무 높게 잡히거나 낮게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제 도로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고
선형이 비슷한 구간별로 나누어서 CRP 분석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CRP 분석을 바로 실시했다면 저희는 사고 데이터와 함께 도로의 교통량, 도로의 구간 종류별 평균 사고 건수, 도로의 기하 구조에 따른 가중치 등을 이용해서 CRP 분석을 새롭게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든 최종 CRP 함수는 좌측에 보시는 것과 같고 최종적인 그래프는 오른쪽에 1차 분석 결과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RP 분석 결과 저희는 개략적인 사고 다발 구간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구간은 130km부터 160km까지 그리고 220km부터 336km까지의 구간이었습니다. 130km부터 160km 구간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CRP 그래프를 분석해 보았을 때 144km부터 147km까지 구간에서 사고 위험도가 높게 측정되는 결과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을 지도에서 찾아본 결과 군산 인터체인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50km부터 300km까지 구간에서는 사고 위험도가 높게 측정되는 결과가 반복되는 구간이 당진 인터체인지, 서평택 인터체인지, 선평택 정션이었습니다. 300km부터 336.6km까지는 인터체인지와 정션이 많아서 사고 위험도가 높게 측정되는 구간이 매우 많았는데요. 해당 구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CRP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주요 사고 발생 구간은 인터체인지, 정션, 톨게이트, 그리고 휴게소와 같은 서비스 에어리어 지역에서 사고 위험도가 높게 분석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간들은 300km 이전 구간과 300km 이후 구간으로 특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300km 이전 구간의 경우는 이러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구간이 비교적 긴 거리 간격을 두고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300km 이후 구간에는 이러한 구간이 몰려 있어서 도로의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300km 이후 구간과 이전 구간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위치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영광 인터체인지를 예시로 들었을 때 진행 방향에 따라서 인터체인지 진입 약 3km 이전부터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게 측정되기 시작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은 후에 논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CITS의 TOR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모두 고려를 해보았는데요.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마련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전성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였고 자율주행 차량을 타는 목적에 맞게 자율주행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인터체인지 진입 3km 전부터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게 측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왜 3km 이전일까요? 사고 데이터에 있는 사고 묘사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주로 차선 변경을 하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km 이전에 차선 변경을 하며 사고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현재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고속도로의 진출입 구간 이전 3km부터 안내를 시작하고 그것을 들은 운전자가 사전에 차선을 변경하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TOR 규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km 이전에 TOR을 요청하게 되고 10초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CITS의 TOR 가이드라인으로서 사고 예방 및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3km 전 지점에서 예고 및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진출입 3km 전 지점에서 CITS 단말을 통한 TOR 알람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고 이것의 근거로는 현재 2스텝 TOR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두 단계에 걸쳐서 TOR을 진행할 경우 운전자의 TOR 반응 시간이 단축되고 주행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운행 효율성 측면에서 TOR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현재 1km 이전 TOR 요청이라는 거리 기준 규정에 따르면 시속 40km 이하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정체 상황의 경우 약 90초가량을 수동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자율주행차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300km 이후 구간의 경우 인터체인지와 정션, 톨게이트 사이의 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어권 전환 중인 차량과 수동운전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섞여 주행하게 되어 사고 위험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시간 교통 흐름 상태를 반영하여 시간 기준으로 규정을 마련해 보았고
TOR 관련 규정으로서 해당 구간 진입 전 36초를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여 운전자에게 TOR 알림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아닌 차량에도 CITS 단말을 통한 주의 안내를 진행해 방어 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간 관련 기준으로 TOR을 알리고 운행을 하게 되면 300km 이후 구간에서 제어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없는 구간의 길이가 9.1km에서 최대 17km까지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사고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결론을 요약하자면 저희는 고속도로 사고 데이터의 CRP 분석 결과를 이용해 고속도로 테이크오프 리퀘스트 운행 구간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자율주행을 위한 CITS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CRP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졸음 쉼터나 내리막 구간에 대한 안전 성능 함수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해당 구간들을 일반 본선부와 같은 안전 성능 함수를 사용하였고 서해안선의 경우 0km부터 7.3km 구간까지 연평균 1 교통량 데이터에 결측치가 많아 CRP 분석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2014년 이후에는 동질 선형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2014년 이후 연도의 CRP 분석의 경우 2013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TOR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서 운전자의 속도에 따른 긴장도와 TOR 반응 시간 등을 반영하지 못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 자체가 전 고속도로가 아닌 서해안선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였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 고속도로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CRP 분석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 고속도로의 분석을 실시한다면 좀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